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궁금한 것도 많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투자의 찐으로 도움될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시간을 줄여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5가지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5년 투자로 무조건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S&P 500 지수가 하락하면 배당이 줄어들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SCHD, 매수하기 어려우시죠? 주가가 요즘에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네 번째는 애플과 테슬라,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성장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을 만드는 방법, 제가 알고 있는 3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방향이 맞는지 점검해 보시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1968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의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래보다는 상승이 많죠. 그래서 S&P 500은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10.3%, 1년에 차곡차곡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성장을 원하죠.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P 500보다 더 큰 성장을 원한다면 S&P 500 종목 중에서도 배당 수익이 상위 20%에 해당되는 친구들 100개의 기업을 투자한다면 12.4%, 연평균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성장을 원한다면 S&P 500 안에서 주가 수익률이 하위 20%에 해당되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14.6%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도 시원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연평균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가 수익률 하위 20%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내는 걸 알았죠. 이걸 가지고서 5년간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68년도부터 지금까지 매해 5년 동안 투자했을 때를 계산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1968년도부터 1972년까지 5년이죠. 그리고 1969년 1년 뒤부터 다시 5년까지 투자했을 때를 다 계산해 봐서 연평균 수익률을 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초반에 5년 동안은 연평균 8% 성장을 했는데 1969년도부터 1973년도 마이너스 0.9% 연평균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꾸준히 봤더니 마이너스 나는 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1969년도 요때부터 5년간 투자하는 게 마이너스 빼고는 모두가 성장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굳건한 투자를 위해서 1969년도부터 73년도 이때보다 더 5년 동안 추가로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추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마이너스 났던 구간 뒤로 추가로 5년 동안 더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봤더니 1974년도부터 78년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21%였습니다.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반등도 시원하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수익률 0.2%입니다. 그렇다는 거의 보합을 유지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합을 유지한 해 뒤로 5년 동안 또 투자했더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25.3%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큰 만큼 반등도 시원하게 나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는 건데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5년 투자 법칙으로 5년을 투자했는데 플러스가 안 났다. 그럼 추가로 5년을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 날 수밖에 없습니다. S&P 500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건 역시나 주가 수익률 하위 20%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 과거 데이터를 점검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활용해 봐야겠죠. 현재 기준으로 S&P 500 중에서 주가 수익률 하위 20% 있는 기업들을 소팅해 봤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버라이즌, 쉐브론, 시티그룹, 화이자, HP, GM, 포드 등 있습니다. 요 기업들은 캡처해서 사용해도 좋고요. 이런 기업들을 제가 하나씩 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인데요. 이 기업들은 대부분 워런 버핏이 과거에 투자했거나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말은즉슨 주가 수익률이 낮은 기업, 저평가된 기업들을 워런 버핏이 이미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보면 손이 잘 안 나가죠. 하지만 워런 버핏은
저가의 이런 소외된 기업들을 줍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5년간 투자로 무조건 수익 내는 방법이었죠. 스텝별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주가 수익률 하위 20% 되는 기업들을 찾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을 찾고 당연히 5년 동안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 있을 텐데요.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5년 뒤에는 당연히 주가 수익률 하위 20% 기업들이 아니겠죠.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당연히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스텝 1으로 와서 주가 수익률 하위 20%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이클을 돌리시면 5년 단위로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주가 수익률 하위 20%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일까요? 100개입니다. 그렇다는 건 100개 모두 투자해야 된다는 건데요. 100개가 아니라 내가 선택적으로 한두 개를 투자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기업은 수백 프로 상승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은 하락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데꼬복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모두 투자했을 때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100개의 기업에 모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S&P 500을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S&P 500 주가랑 배당가의 관계인데요. 1940년부터 2020년까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게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중간중간에 음영 표시된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배당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30년으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SPY ETF가 상장한 뒤에 경기 침체 구간에 배당컷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해 봤는데요. 2000년도 IT 버블 때는 1.51달러의 배당을 줬는데 2003년도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배당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1.63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2008년을 보면 2.72의 배당을 줬는데 2009년도에 2.18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배당과 주가 모두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으로 넘어오면 2019년이랑 2020년 코로나 전후죠. 5.6에서 5.69로 조금이지만 배당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30년을 봤을 때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딱 한 번 배당컷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과거로 가서 한번 볼게요. 앞에서 5년간 투자했을 때 유일하게 하락을 나타냈던 1970년대죠. 그때를 보면 경기 침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였겠죠. 그때 경기 침체 구간에 배당이 올라갔는지 체크해 봤더니요. 배당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건 과거를 봐도 현재를 봐도 웬만하면 배당은 상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P 500을 보면서 배당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알았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가 있다면 그것 또한 배당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경기 침체 구간까지 보시면 좋겠지만 SCHD 기준으로는 우선은 경기 침체 구간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를 잠깐 보더라도 그때는 배당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000년도나 2008년도 그때도 배당이 올라갔다면 SCHD가 더 빛을 발하겠죠. 하지만 그것까진 데이터가 없고 코로나 때만 배당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어떻게 될지 꾸준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S&P 500 하락하면 배당은 줄어들까요? 아니었죠. 웬만하면 배당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워런 버핏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 모두가 나처럼 가치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아시나요?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분기마다 공개가 되죠. 우리가 다 아는 종목인데 손이 나가지가 잘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치주 투자의 성과는 매우 높고 지속적이기 때문인데요. 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성장주랑 배당주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게 배당주, 빨간색이 성장주입니다. 배당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좋아하는 SCHD가 있죠. 2년 동안 16.6% 상승했습니다. 차곡차곡 꾸준히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성장주를 보게 되면 QQQ가 있는데요. 오르기도 많이 오르는데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2달 동안은 급하게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년 동안 봤을 때 마이너스 6.5%입니다. 우리는 배당주를 지금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고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장주는 오르기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저평가됐나? 혹은 앞으로 수익이 크게 날 거야 하면서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주에 더 손이 가게 되는 거죠. SCHD 배당주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가치주의 대표 ETF인 VTV를 보더라도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가치주는 차곡차곡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항상 비싸 보이죠. 심지어 매수하고 나면 주가 변동성이 적어서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다가 QQQ를 보면 저걸 샀어야 되는데 한숨을 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역시 투자는 심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자산으로 비교해 볼게요. 1985년부터 2004년까지 분야별 연간 실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치주가 가장 높은 성적을 내죠. 미국의 주식이랑 소형주 성장주도 10% 이상 좋은 성적을 냅니다. 이렇게 보면 가치주에 투자해야 될 것 같지만 최고 수익과 최악의 수익을 체크해 보면 가치주는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수영주랑 미국의 주식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손이 가는 겁니다. 축구로 보면 같이 주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꼭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SCHD 매수하기 어려운 이유였죠. 주가를 보면 SCHD는 하락 방어를 잘하기 때문에 잘 안 내려가죠. 그래서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승할 때는 성장주가 더 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SCHD가 눈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이래저래 매수하기 어려운 것이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S&P 500 중에서도 대형주에 집중되는 구간이 있죠. 그때 성장주가 급하게 올라간 구간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조짐이 보여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니프티 때를 보게 되면 성장주 4개에 집중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23.1%를 차지했으니까 정말 이 4개 기업이 거의 깍 잡고 있었던 거죠. 에어본, 제록스, 폴라로이드, 코닥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5년 뒤, 10년 뒤 봤더니 주가 하락률이 장난 아닙니다. 50% 혹은 80% 넘게 빠지게 됐던 거죠. 이렇게 집중도가 높아진 다음에 버블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0년도 IT 버블 때를 잠깐 볼게요. 그때는 이 4개의 기업에서 18%의 비중이 집중됐는데요. 그 기업들을 봤더니 시스코, 인텔, 마소, 오라클인데요. 이 4개 기업은 5년 뒤에 봤더니 역시나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10년 뒤에도 많이 빠졌죠. 마소조차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55% 그리고 그 뒤로 10년까지 48% 하락이 나왔는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렇게 집중도가 높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S&P 500 중에서 빅테크 기업 4개, 애플, 마소, 구글, 테슬라의 비중이 18%를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20%도 넘는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점점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이제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5년 뒤, 10년 뒤 앞에서 봤던 빅테크 기업만큼 이 주가도 빠질까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이보다 더 크게 오른 다음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바로 뒤에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QQQ에 투자하면 됩니다. 2000년도에 QQQ에 투자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때 비중이 높았던 시스코랑 마소, 인텔, 오라클에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죠.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시가총액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QQQ는 자기가 알아서 리밸런싱을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니까 나중에 잘 나가는 기업도 또다시 교체가 될 겁니다.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미래가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리밸런싱을 하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10년 뒤에 테슬라가 1등을 차지하고 있다면 QQQ에도 당연히 1등으로 테슬라를 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이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애플, 테슬라 투자해도 될까요? 였죠. 당연히 기업 분석을 할 줄 알고 그 기업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기업에 직접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봤듯이 어떤 기업이 잘 나갈지 잘 모르겠다, 나는 시장 분석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ETF로 접근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S&P 500이 아니라 S&P 500 안에서도 주가 수익률이 낮은 20%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를 더 공개할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세 번째입니다. 1975년도에 63%의 수익률을 냈고 2003년도 68%, 2009년도 86% 엄청난 급등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건 자그마치 시가총액 하위 20%에 투자하는 건데요. 주가 수익률이 아니라 시총 자체가 작은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번의 해만 높게 나온 게 아닌가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전체 수익률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S&P 500보다 시가총액 하위 20%가 수익률이 높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변동성 또한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수의 심장이신 분들이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난 보수적인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S&P 500 중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몇 개 보면 호멜푸드라든지 도미노, 카니발, 아메리칸 에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기업 분석까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직접 투자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업 분석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모험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였죠. 세 가지를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가 수익률 하위 20%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 하위 20% 투자하는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중에서 정말 내가 기업 분석까지 가능하다 하면 당연히 알파의 종목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돈의 패턴에서 가지고 온 내용들입니다. 60년간의 투자 경험이 녹아있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때문에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가끔씩 꺼내보셔도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